안녕하세요, 빨대양 서민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물을 다뤄서 제가 선글라스를 꼈는데요, 너무 어두워서 벗겠습니다. 영화 007에서 007이 속한 조직 아시죠? 세계적인 첩보기관 MI5. 죽어서 안타깝지만 마담 M이 여기 국장이었잖아요.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봐서 우리 동네 노상방뇨 사건까지 출동할 것 같은 역시 세계적인 미국 수사기관, 그렇죠, 미 연방수사국 FBI. 이 둘 다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방첩기관, 수사기관인데요, 지난달 6일 이 거대한 기관의 수장들이 영국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아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외계인이라도 쳐들어온 걸까요? 이 두 사람이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회견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Watch out! 이 중국 스파이들이 날뛰고 있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중국 스파이들이 넘쳐난다, 이렇게 밝힌 세계적인 첩보기관의 수장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는 과연 없을까? 올해 1월 영국 MI5가 영국 국회의원들한테 경보를 날렸습니다. Security Service Interference Alert. 그러니까 안보 업무 개입 경보. 정치인한테 접근해서 영국 보안 정보를 빼돌리는 인간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내용인데요, MI5는 이 정보를 빼돌리는 이 인간이 누군지까지 밝혔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국계 중국인 크리스틴 리.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크리스틴 리라는 사람 어벤져스 블랙 위도우처럼 막 각종 액션으로 MI5 추적을 피하면서 정보 빼돌리고 막 이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분 변호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영국에서 한 일이 뭐냐? 브리티시 차이니즈 프로젝트, 한자로는 화인 참정. 그러니까 영국에 사는 중국계 영국인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게, 그러니까 중국계 영국인들 투표 독려하는 캠페인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외국인이더라도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권도 있고, 특히 중국 동포들은 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하고 막 그러잖아요. 크리스틴 리도 이런 활동을 한 건데, 이 활동을 인정받아서 2019년에는 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한테 포인트 오브 라이트 상까지 받아요. 이거 그 유명한 다우닝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인데요, 보세요. 상 받았다고 저렇게 중국 휘장 붙이고 기념 촬영까지 했습니다. 크리스틴 리의 활동을 이주민 사회를 영국 사회에 동화시키는 그런 활동으로 해석한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인 올 1월 타임즈 기사 제목입니다. 중국 에이전트가 테레사 메이 총리한테 상 받았다. 이 크리스틴 리,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랑 연계된 중국 요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 2007년도에 베리 가드너 노동당 의원한테 20만 파운드를 후원하면서 이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돈 받은 베리 가드너 의원은 크리스틴 리의 브리티시 차이니즈 프로젝트 후원 회장이 되고요. 아니 자기나 자기 당 사람들 많이 찍어준다는데 그 표가 중국계든 일본계든 박범계든 뭔 상관이겠어요. 그렇게 크리스틴 리의 활동이 영국 의회에 영향력 있게 작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리 가드너 이 사람 영국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국 기업한테 맡기자고까지 하면서 이 친중 행보를 보여요. 게다가 크리스틴 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한 영국 정치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MI5가 이번에 경보까지 내린 겁니다. 미국 FBI가 지목한 중국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중국 이름 팡팡, 미국 이름 크리스틴 팡. 대학생으로 가장해서 이 정치인한테 접근한 다음에 모금 활동 돕고 몸로비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정치인이랑 친해지면 그 정치인 사무실에 인턴이나 직원 형식으로 자기 사람 꽂아서 정보를 빼냈대요. 특히 이 여자가 바짝 빨대 꽂은 정치인이 에릭 수아렐 민주당 하원 의원인데요, 이 여자를 추적하던 FBI가 에릭 수아렐한테 크리스틴 팡 조심해, 그 여자 스파이야 하고 경고하니까 이 크리스틴 팡 중국으로 출국해서 팡 사라져버렸답니다. 뉴욕에서도 올 3월 중국 스파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5명이 기소된 사건인데, 이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스파이 사건이랑 좀 더 비슷합니다. 중국 스파이들이 뉴욕 지방의회에 출마하려는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거든요. 이 후보 천안문 운동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자꾸 중국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의원까지 되면 이 중국 입장에서 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뒷조사하고 여자 붙여서 약점 만들고 정 안 되면 제거해버리려고 이 작전을 쓰다가 스파이 혐의로 결국 5명이 잡혔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까 미국 FBI랑 영국 MI5가 마침내 만난 거예요. 영국에서는 중국 스파이 사건이 2018년에 비해 7배 늘어났고요. 미국에서는 중국 스파이 사건이 12시간마다 하나씩 일어난대요. 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꼭 미국, 영국만의 문제일까요? 호주 멜버른 동부에 치솜이라는 선거구가 있어요. 여기 유권자 50%가 이민자인데 그중 중국계, 홍콩계가 20%예요. 중국 교민들이 특정 후보 몰표 주면 당락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사건이 벌어집니다. 2018년에 중국 공산당이 100만 달러를 들여 닉 자오라는 중국계 자동차 딜러를 포섭해서 이 출마를 딱 시키려다가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 닉 자오는 모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럼 어쨌든 포섭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중국 공산당 작전이 실패한 걸까요? 2019년 이 치솜 선거구에서 닉 자오 대신에 당선된 사람은 글래디스 류, 역시 중국계인데요. 이 사람 방송에 나와서 중국의 남중국해 점령이 불법이라는 호주 정부 입장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또 마약 자금 세탁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에너지 기업 브리선이랑 호주 정치인들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것저것 중국 공산당을 대변한 전력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 영국 크리스틴 리처럼 중국 통일전선부 소속단체 회원이었답니다. 이래서일까요? 호주 북부에 다윈이라는 이름의 항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 태평양 전쟁 격전지였을 정도로 군사 요충지인데 이 지역 지방의회가 이 다윈왕 사용권을 중국 기업에 임대해 줘버립니다. 무려 99년 동안. 남중국해가 지금 화약고인데 여차하면 여기 호주 땅에서 중국 군함이 출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뒤늦게야 이걸 안 호주 연방정부 당연히 난리가 났죠. 미국도 호주 니네 제정신이냐 뭐 이러면서 쌍으로 난리가 났는데 이 항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필리핀은 자기 나라 전력 공급망의 지분 40%를 중국 국유기업 국가전망공사에 팔아요. 근데 얼마 전 필리핀 전력공사 사장이 인정했는데요. 이 중국 국유기업 국가전망공사 사무실이 있는 난징에서 필리핀 전력 스위치 내리면 필리핀 전체 전력 공급이 차단된답니다. 필리핀은 이제 중국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대만은요. 중국 스파이가 최소 5,000명. 선거 때는 중국 공산당이 이 SNS 계정 20만 개를 동원해서 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폭로도 있었어요. 아찔하죠? 근데 진짜 아찔한 건 이제부터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든요.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로운 정책을 표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정치인들 만나서 사귀고 협상하고 로비하고 외교하고. 근데 중국은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만 다른 나라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스파이 보내고 SNS 돌리고 경제 보복하고 우리 한복이랑 김치 지네 거라고 주장하면서 문화 강도질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다른 나라 정치에 개입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중국 공산당이 성질이 싸나워서 그런 거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이 모든 게 사실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을 뭐라고 부르느냐? 초한전! 이 초한전은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대령 차오랑이랑 왕샹슈이가 쓴 책 제목인데요. 여기서 초한은 뭐 항우 유방 나오는 그 초한지의 그 초한이 아니라 이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뜻의 초한이에요. 전쟁을 왜 꼭 군대를 동원해서만 하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라. 전쟁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뭐 그런 의미의 초안입니다. 단체, 기업, 개인,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호주나 영국 경우처럼 해외에 있는 중국 교민사회까지 이용하고 금융, 문화, 경제, 인터넷, SNS뿐만 아니라 이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심지어 마약까지 활용해서 이 패권 전쟁을 하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이에요. 이 책을 소개한 계명대 이지용 교수에 따르면 장점인이 이 책을 극찬했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이 전략을 채택했을 거라고 하는데 결국 중국이 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 초한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미국, 영국, 호주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방글라데시, 미얀마 지금 중국의 초한전 공작이 안 벌어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왜 없어?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초안전을 벌이는데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는 왜 안 터져? 사실 평범한 우리들도 느끼잖아요. 인터넷이나 SNS 보면 뭔가 수상하잖아. 아니 댓글 하나 쓰면 140원씩 받는 중국 댓글 부대 우마오당이 10,000명인데 얘네가 정말 우리한테 댓글 공작 안 할까? 정말 우리한테 초안전 안 쓸까요? 짱끼주의의 탄생이란 책이 있습니다. 비유상에서 전 안 읽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반중 정서는 미국이 만든 한반도 식민지 체제에서 비롯된 인종차별주의다. 뭐 이런 내용이래요. 중국 싫어하는 너희들, 나쁜 놈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젊은 세대는 텐선비질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반중 정서가 폭발하고 있는데 어디서 김혜경이 법카 긁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세상 물정 무시하고 중국 편드는 책을 자기 SNS에 소개한 유명한 셀럽이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다. 언론이 전하는 것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다. 언론의 눈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책을 소개한 이 셀럽이 누구냐? 그렇지, 문재인 전 대통령. 우와, 우리나라에 정말 중국 초안전 공작 없는 거 맞아? 난 있는 거 같은데? 하나 더, 영국 상원 의원 중에 강요를 2번이나 하고 남작 자기까지 받은 마이클 베이츠라는 분이 있어요. 자기 받았으니까 서 마이클 베이츠 경이죠. 아무튼 이분이 2012년에 재혼을 하는데 상대가 중국계 영국인 리 슈에린.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이분 친중 행보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친중 행보가 이거야. 이분이 마이클 베이츠인데 중국 방문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딱 봐도 냄새가 나죠? 맞아요. 중국이 훌륭한 나라라고 포장하는 다큐입니다. 심지어 런던에서 열린 이 다큐멘터리 시사회에서 중국 대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마이클 베이츠 경은 새로운 시대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의 사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오, 마이클 베이츠. 이분 비가 짱이야. 강해. 근데 우리도 이런 분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시진핑 찬양 엄청나게 해댔잖아. 그렇지, 돌 김명옥. 때론 다당제보다 일당제가 민주적이다. 시진핑 출연은 중국 역사의 축복이다. 홍콩 탄압하고 신장 위구르 말살하는 시진핑이 축복이랍니다. 이 정도면 시진핑 화장실 못 가겠어요. 헐어서. 근데 생각해봅시다. 그래도 도올이면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지성인인데 그런 양반이 자발적으로 이런 짓을 했다면 우리나라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허접해져? 사실 그게 더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올이 중국 공산당한테 빼갈 한 병이라도 받았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월병 한 상자라도 받았길 바래요. 진심이야. 도올이 형, 차라리 형이 뭔가 받은 게 나아. 형이 아무것도 안 받고 맨입으로 이런 개소리 한 거면 그거 우리나라 얼굴에 똥칠한 거잖아. 끝으로 한동훈 장관님, 중국 초안전 공작 이것도 좀 털어야 하지 않을까요? 장관님, 프리즈!